이명호 기자와 충남도지사가 지난달 12일 금요일이죠. 지난 12일 대권 도전 출마 선언 후 첫 행보에 대해서 좀 이명호 기자와 함께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주 지사가 그 첫 행보로 네. 이렇게 대전 현충원을 방문했고 또 서울 현충원 참배하고 그리고 대한노인회를 찾았습니다. 그 의미를 어디다 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양 지사가 12일 날 세종에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죠. 예. 그리고 거리상으로 멀지 않은 이제 대전 현충원을 먼저 찾아서 참배를 했고, 다음 날은 이제 13일 날 서울 현충원을 찾아갑니다. 예. 서울 현충원을 찾아간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전직 대통령들의 그 의력을 찾아서 그 현충탑에다가 헌화를 하고, 후에 이제 이 김대중 대통령, 김영삼 대통령, 또 박정희 대통령,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위협을 불러봤습니다. 그리고서 거기서 이제 그 방명록에 하는 게 순국 선열이시여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,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 방명록에다가 적고, 그리고 나서 대권의 본격적인 행보를 그때부터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난 이후에 이제 시작을 하죠. 근방에 그 동작구에 있지 않습니까? 동작동. 그렇죠. 네.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조금 떨어지는데 그 한강 다리를 건너오면은 용산인데, 용산에 대한노인회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양승조 지사가 대통령 출마를 할 때에 제일 주안점을 뒀던 부분이 뭐냐면 사회 양극화 해소,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, 고령화 대책, 이거를 강조를 했어요. 그래서 또한 본인이 이제 강조했던 것 중에 첫 번째 노인 문제,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사실 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할 때라든가 충남도지사를 할 때, 보건복지위원장 할 때는 이제 기초연금, 노인 기초연금, 장기 요양연금 뭐 이런 것들을 제도를 좀 손을 많이 봤었고, 그리고 충남도지사를 할 때는 이제 그 75세 이상 그 노인들에게 충남도에서 대중교통 무료화, 그다음에 또 65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는 건강 인센티브제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충남형 노인 복지 정책을 폈다라고 하는 것들, 네.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도 했고, 거기 어떤 노인들의 어떤 이제 지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그다음에 이것도 방문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 대한노인회 방문한 거는 물론 고령화 대책 거기에 대한 어떤 의미도 있지만은 또 이제 보통들 보면은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는 그 진보보다는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, 이제. 그것 때문에 이제 요즘은 이제 과거에는 물론 뭐 지금도 뭐 투표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60대 이후에서 이 보수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. 그러니까 가장 높은 연령층이 이제 60대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, 뭐 꼭 그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양 지사가 본인이 내세웠던 그 세 가지 정책 방향의 첫 번째로 뭐 국립현충원과 가까운 거리에 있던 노인회관을 방문해서 거기서 그 고령화 대책 또는 본인이 취했던 노인복지 정책들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지지를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
좋게 보면 이제 그렇게 예, 예. 얘기하면 되겠고. 예.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다음으로 예. 이제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 예. 그 언론들과 지금 또 그 회견에서는 예. 경기지사로 계신 이재명 지사가 예. 키워드로 가지고 있는 예. 기본소득 예. 요거와 관련해가지고서 예.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을 좀 한 걸로 지금 각 언론들이 이제 보도를 많이 했는데 예. 이거를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. 일단은 이제 물론 이재명 경기지사가 현재 민주당 대권 주자 가운데 선두 그룹이죠. 그렇죠. 선두 그룹이고 이제 양 지사는 이제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지금 간극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평소에도 기본소득제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그다음 뭐 동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. 충남도지사 시절 경기도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면 뭐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충남에서 충남형 행복주택을 짓습니다. 아산에다 짓는데 이걸 양지사는 어떤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, 소위 말해서 결혼 정년층이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월 10만 원씩 기본소득을 하려면 연 51조 원 정도의 재원이 들어가, 엄청난 재원이죠. 전체 국가 재원의 약 10분의 1가량 이 기본소득으로 지출되는 셈인데, 그거보다는 이 충남형 행복주택 같은 51조를 들이면은 연 20만 채 정도의 집을 질 수가 있고, 그리고 그러다 보면 대통령이 무명단이라고 하는 100만 채의 젊은 층에게 제공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질 수 있다.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,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시대 정신과 맞물려서 또 요즘 이제 보수 진영이죠. 보수 진영 혹은 뭐 야당 쪽에서 아직은 뭐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,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충청 대망론하고 연계돼서 윤석열 총장은 충청에 대해서 어떤 헌신이라든가 지역적인 과거 아버지 때 연구 이거 외에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헌신한 게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충청 대망론을 윤석열 검찰총장과 연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. 그러니까 충청 대망론의 적자는 나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이 시대를 돌파해 나가는 그런 시대 정신은 뭐냐? 그 시대 정신은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설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어떤 사회 양극화 타파, 저출산, 그다음에 고령화 문제의 해결, 이것이 지금의 시대 정신이고 본인이 이 시대 정신의 가장 적임자다.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. 아니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무슨 얘기냐? 충청 대망론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아버지 때는 대망론에 들어가면 안 되고 나 때는 들어가야 되고 그럼 결국에 이제 어떤 뭐 충청도 전체를 놓고 볼 게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서 양승주 지사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천안에서 했잖아. 예. 천안에서 했지만은 꼭 천안을 위해서 이런 것만은 아니고 국가 전체를 위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? 이게? 그렇죠. 예. 그리고 국가 대망론이어야 돼. 그러니까 전에도 충남지사로 있을 지금 지사 한 몇 개월 정도, 예. 1년이 채 안 됐는데, 4년이 채 안 됐는데, 제가 3년 정도 뭐 가지고서 충청 대망론을 운운한다는 건, 그것도 좀. 그리고 제가 생각한 데는 그래요. 이 충남지사를 하면서
앞으로 이런 행보를 나는 하겠다라고 할 때 충청 대망론이 필요한 거지. 당연히.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에게서 충청 대망론을 얘기하면은 자꾸 지역주의로 간다. 어떤 사람은 호남 대망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영남 대망론 할 수 있고 있는데. 하기야 지금 현 정치가 지역 정치 아닙니까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히려 우리 본인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꼭뭐 망월동 갔다 오고 전라도 이사 같은 가야 되잖아. 이따가 근데 이제 다음 뭐 예를 들어 경상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. 예. 뭐 그러면은 지역주의는 마찬가지. 지역주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있어야 될 것 아우. 같아요. 저는 생각이 저랑 다른데 뭐 지역에서의 지역 인사로서의 그는 뭐 지역주의가 필요하겠죠. 근데 이미 제가 생각할 때 양지사는 이 충청권이라고 하는 걸 자꾸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이게 그래서 대망론, 충청 대망론 정말로 본인이 대통령을 하고자 한다면 충청 대망론 같은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호남 가서 또 영남에서 전국적인 인물이 나다. 이 전국적인 어려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이 본인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충청 대망론을 본인이 왜 직접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. 앞으로. 아니 그러니까 충청 대망론은 아니, 본인이 대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충청도가 이렇게 충청도 사람들의 어떤 자부심, 자긍심을 느끼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대망이다라고 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용어 좀 쓰지 말라고 충고도 좀. 아니 그렇지. 좀 친하지 않아요? 여러 번 충청 대망론이라고 하는 말을 이 대권주자가 대권에 나서는 사람이 충청 대망론을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죠. 주변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충청도의 어떤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됨으로 해서 이 다른 거 아니라 충청에도 이런 인물이 있다라고 하는 프라이버시 이런 거잖아요. 근데 하여튼 뭐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프라이드인데 그런 면에서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양지사가 이제 일단 첫 행보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. 그럼 이제 두 번째 행보도 펼쳐야 될 텐데. 예. 어떤 뭐 일단은 지금 이제 전국이 오늘 15일 합쳐 스승의 날입니다만 전국이 지금 눈을 오늘부터 비롯해서 15, 16, 17, 18일까지 다 광주로 가 있는 것 같아요. 또 광주? 네, 광주 민주항쟁 40일 기념이 되는 해니까 그래서 지금 뭐 여당 인사들뿐만 아니라 일부 야당 인사도 초청을 받아서 광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참 이게 이 정당 뭐 물론 그 보수 야당도 마찬가지고 이제 진보 쪽에 있는 여당도 마찬가지고 그 호남이라고 하는 거 광주 민주화운동 거기에 너무 목매이는 거 아닌가 다들 무슨 일만 있으면 거기를 찾아가야 되고 충청도는 그런 거 없어요? 충청도는 여기 이 지역에 보면 여기가 천안인데 여기 망해동산도 있잖아. 거기 가면 안 돼요? 그거하고는 좀 내용이 좀 다르죠. 민중항쟁의 그 무게감이라든가 그로 인해 파생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저격이 되면 국가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순국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더 훌륭하시지. 민주화 운동했다고 그분들보다 난 국가를 위해서 더 희생한 분들이 아니 그거는 경중을 따질 수 없어. 정의가 이렇게 보는데 그건 경중을 따지기 어려운. 그래서 이제 그 하여튼 뭐 광주 얘기는 예. 저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.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. 별로 안 좋아하니까 어제 보도자료에 양승우 지사가 한 게 이제 행복주택에 대해서 이제 자료들이 많이 떴는데 언론에서 그걸 다 많이 인용해서 글들을 쓴 거를 봤어요. 그 행복주택에 대해서 좀
그 개념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. 행복주택이라고 했는데. 그게 이제 젊은이들이 첫 사회 결혼을 하고자 또는 뭐 사회 첫 발을 내디디면서 큰 문제가 되는 게 주택 문제입니다. 심지어는 뭐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결혼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. 그런데 그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집 문제가 해결되면 어느 정도 쉽게 얘기하면 결혼을 해야 애를 낳는 거 아닙니까? 물론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결혼을 해야 정상적인 가정을 꾸미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을 낳고 가족을 형성하는데 그런 과정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? 집 문제였다. 그래서 이제 양승주 지사 대권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 중에 이게 저출산 문제에 대한 무게감이 많이 실리겠네요. 그렇죠. 저출산 행복주택이라고. 그렇죠. 저출산을 왜 저출산이냐? 좀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려면 이제 고용 문제도 있겠지만은 일단 결혼을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다. 집을 마련해야 된다. 살 집을.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이런 소리 하면 잠깐 꼰대 소리 듣습니다만 우리 때는 집 전세를 얻어서 또는 월세를 얻어서 시작을 했어요. 결혼을 하고. 근데 지금 세태가 그게 아니고 내 집이 있고 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. 보통. 그러니까 내 집이 있고 하는 내 집이 없는 사람들이 결혼하기 어렵다는 얘기죠. 그렇다면은 그 집 문제를 해결해 주자. 그래서 그게 이제 장기 처리 임대죠. 행복주택이 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자기 보금자리를 뿌려갈 수 있고 나중에 결혼을 해서 살면서 어떤 저축도 하고 해서 진짜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거기에서 생활의 기본인 의식주 중에서 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 그게 바로 행복주택이고 충남형 행복주택이고 지금은 그 충남형 행복주택은 국비제가 아니라 도비로 도비 지방비로 지방비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클 수는 없죠. 지방비 내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그 젊은 층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를 앞둔 또는 막 결혼을 하는 그런 청년들을 위한 주택 사업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양손 지사 이제 두 번째 행보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까? 두 번째 행보는 이제 역시 그 사회 단체라든가 이런 지금 양 지사가 이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기 전부터 여러 이런 단체들, 정치 단체들, 사회 단체들, 직능 단체들이 지지 선언을 해오고 있어요.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사회 양극화 아까 이제 저출산 문제와 동시에 이 행복주택은 사회 양극화가 다 연관이 되는 문제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행보들을 이어가자.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이 사회복지 쪽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간 해왔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충남도를 통해서 어떤 시행했던 사업들 이런 것들의 장점들을 부각시키는 행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제 그 행보 자체가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각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. 여기 뭐 지지율이라든지 뭐 각종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양승주 지사의 지지율은 안 보여요.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소위 얘기해서 1%대도 안 되는 아주 이제 바닥에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지지율을
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여기에 맞는 어떤 행보라든지 또 어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. 양 지사가 이재명 지사나 또는 이낙연 총리나 정세균 총리와 같이 어떤 이 애초의 행보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그 지난 선거 때 대통령 선거 때 경선 후보였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리고 이낙연 총리나 또는 정세균 총리는 이 차기 대권 후보로서 총리를 하면서 이미 그 마음을 줬고 여러 가지 쪽으로서 언급을 한 바 있어요. 그런데 양승조 지사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그 지지자들 네. 뭐 소위 당대 산맥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도 있고 하긴 한데 이 지지자들끼리 얘기이지 바깥으로 본인이 대놓고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작년까지만 해도 자제했었습니다. 거의 안 했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올 들어서 넘어오면 이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고 할 때쯤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대권에 도전하고 언제쯤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왔던 거죠. 네. 어찌 보면은 양 지사도 나름대로 자신의 플랜대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. 제가 볼 때는.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지지율이 낮고 뭐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샤프심 지지율이라고 그러는데 0.5, 0.7 뭐 이렇게 나옵니다. 근데 그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 예를 들어서 하겠다 하는 거하고 요 땅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. 아, 당연히. 예.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양지사가 한 첫 달 발표를 하고 첫 달, 두 달까지의 행보에서 앞으로 대선 후보로서 계속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어떤 연합전선을 꾸리느냐는 한두 달 후에 정도면 판명이 날 거라고 봅니다.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 지난번 방송 때 얘기했던 부분들이 예. 바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. 이게 어떤 당시에 이제 그 이낙연 전 총리가 그 출마 선언장에 오셔가지고 오셔가지고서 이게 혹시 뭐 밀어주기 위한 전초전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아마 이제 그러겠죠. 지금 그 민주당 경선이 9월에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때까지 그리고 적어도 이번 달 다음 달에 그러니까 6월이나 7월 초 정도 되면은 이게 이제 그 흐름을 알 수 있겠죠. 5월, 6월, 7월 그렇죠. 7월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쪽으로 붙을런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끝까지 완주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때 가면은 이제 뭐 모든 게 판별이 되겠지만은 하여튼 우리 저 양성규 지사께서 다음 행보 궁금해집니다.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또 어떤 행보를 하시게 되는지 또 거기서 또 지지율도 또 끌어올려야 될까? 지금 사실 지금 뭐 일반적인 행보를 하고 있어요. 일반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행보 가지고 과연 파격적으로 어떤 지지율 상승의 모멘텀을 갖고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봐지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또는 이게 좀 이슈화 될 수 있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과거에 이 문재인 대통령과 안희정 지사, 이재명 지사, 그 당시 이재명 씨하고 그다음에 그때는 지사가 아니었죠. 그다음에 저 고양시장, 최석, 그렇게 네 분이 경선을 했는데 사실 이재명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10%대, 그다음에 이 안희정 지사가 25%, 23% 뭐 이렇게 나왔었어요. 근데 안 지사도 초창기에는 10%대 정도였습니다. 그 시작을 하고 물론 안 지사는 어떤 그 지사로서의 의미도 정치인으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이제 견고한 30%대에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안 지사가 10%대 이렇게 갔었고
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도 내년 5%대 기회를 썼으니까 저는 그래서 양 지사가 예를 들어서 첫 달, 두 달을 넘어가면서 5%대의 전국 지지율을 받는다면 오히려 지금 정체하고 있는 지지율 정체를 하고 있는 이낙연 지사, 총리나 전 총리나 정세균 총리가 지지율 답보를 보인다고 하면 그게 더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. 자, 다음 행보 기대됩니다. 예. 자, 오늘 이명호의 정치 읽기. 예. 자, 오늘 양 지사 첫 행보와 또 그 다음 두 번째 행보 어떻게 이어질 건가 네. 굉장히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답변도 별로 신통이 않았습니다.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